정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는 직설의 메스.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균영입니다. 김균영이시군요. 오랜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 보수의 길을 제시하는 호준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호합리입니다. 네, 호합님. 좋은데요. 팩트로 여론의 중심을 겨냥하고 분석하는 진실에 다가가는 이팩트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팩트시군요. 네. 팩트와 합리와 균형으로 오늘 속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풀어볼 속, 호준석 전 대변인이 네. 가지고 오셨다는데 어떤 네. 속인가요? 민주당 그 공소 취소 모임. 네, 이제 공치모죠. 네, 공치모인데 네, 당내 기구를 이제 또 만들어서 이제 이걸 무력화하겠다. 네. 정청래 대표의 누구의 속이 궁금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의 속이 그렇죠. 궁금한 정청래 대표 거예요? 속인가? 아니면 어제 또 대통령이 갑자기 아침에 SNS에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우리 지금 당 잘하고 있다라는 네. 메시지도 갑자기 내고 궁금한 속이 많은데요. 대통령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심리를 이제 표출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한편에서는 막 코스피가 6천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한쪽에서 고양이 되어 있는데 네. 한쪽에서는 그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 근원적인 불안, 근데 그것을 집권 여당이 방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한 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과거에. 그래서 네. 검찰과 내통했다 우리 당 의원들이 막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사이 좋아요, 우리 문제 없어요, 우리 당이 잘하고 있어요라는 거는 진짜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말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대통령 불안하다라는 것을 저는 보고요. 이 공소 취소와 관련된 당내 기구를 만든 것은 네. 정청래 대표는 나는 한 발짝도 안 물러설 거야라는 그런 어떤 기세, 저는 이제 흡수되라. 이렇게 하는 그런 걸 거고. 느꼈습니다. 그거 만들어가지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김을 빼야겠다. 한 발짝도 안 물러서겠다. 합당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한 발짝 정도는 있을 법도 하잖아요. 조금 양보하는 듯한. 근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공치모도 안 없애겠다고 하던데 그러면 좀 더 갈등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이제 좀 그래서 저는 통합하자라고 이게 했는데. 지금 203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이미 초반전을 넘어선 정도의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다. 좋게 보면 그렇고요. 조금 비관적으로 보자면 저는 열린우리당 분당 사태 2003년 네. 그것이 똑같이 지금 재현되고 있고 실제로 지방선거 이후에 분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호합리 전 대변인은 일단 분당 사태까지 다시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공치모 사태부터 한번 같은 해석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이제 균형을 좀 네, 잡아드리면 네. 일단 공치모는 새 몰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개판 모임 수밖에 아니라고 없어요. 하시던데 어제 박성준 그렇게, 상임 대표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 모임이 만들어지자마자 아니 공소 취소가 됐든 국정조사가 됐든 그걸 추진하려면 당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걸 굳이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명분이 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들으시고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당대표께서 공치모를 이렇게 한방 매기시는 이 행보를 하신 거예요.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들으셨지 그래가지고 않을까요? 당 기구로 이걸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임에 계신 분들이 좀 명분이 네. 조금 뭐라고 이렇게 내세울 명분이 좀 궁색해지는 상황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치모에 계신 분들은 그 모임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시더라고요. 입장이 대다수고 여기 이 모임에서 나갈 분들은 몇 분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 소위 모임을 결성하면서 내세웠던 것은 그 속내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반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뭐 당이 깨질 것이냐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 모임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당은 이름을 달고 있죠. 그렇죠. 네. 여당은 대통령이 있어야 여당인 겁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뭐 이 모임을 좀 약간 자제를 시킬 수는 있으나 이 모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부인해야 이제 분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당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펙트님의 분석은 어떠십니까? 제가 정반합으로 이제 네, 종합을 그렇네요. 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공치모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한마디로 그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미친 짓이라고 그 말이 뭐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야당에서도 다 그걸 예,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분도 없죠. 명분이 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의원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무슨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모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마치 이거는 뭐 전제왕조 때 우리가 뭐 삼총사 읽어보면 그런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올 포원이라고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 우리 민주공화국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갖다가 추진하는 게 사실은 공소 취소 모임이거든요. 모임 자체 이름 자체도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용어고, 그래서 명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모임을 갖다가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사실 없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성격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이게 개파 모임이거든요. 개파 모임이고, 다음 8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다. 네, 전당대회용.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민주당 여권 전체의 운명이 앞으로 크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 모임은 그 공소 취소라는 이름을 안 걸더라도 계속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내 기구로 공치모를 흡수를 하겠다.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수를 잘 썼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사실 명분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이탈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 자체가 개파 모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8월 전당대회까지, 그 이후까지 계속 친명 세력이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네. 드리면, 유시민 작가가 한 이야기를 활용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모임이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뭐 공소 취소나 이런 거를 위한 거라고 규정한다면, 네.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오히려 적극 지원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하신 개파 모임의 성격이 강하기 봤기 때문에 때문에. 미친 짓이라고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 유시민 작가의 생각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네. 표현에 네, 동의하는 네, 겁니다. 표현에. 그러니까 어쨌든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유시민 작가는 개파 모임이기 때문에 저렇게 격앙이 된 거라고 네. 보는 게 맞아요. 본인의 생각을 지지하거나 본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모임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유시민 작가의 말을 뭐 이렇게 표현만 빌리셨다고 했는데, 주체의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는 주체는 맞지 않다. 그렇게 봤다. 예, 이런 말씀을 좀 근데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재미있기는 한데,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어제 전국의 법원장들이 모여서 법 왜곡죄를 비롯한 네. 이른바 사법개혁 악법 3법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도 회복할 하고 수 없는 있죠. 중대한 네. 피해를 준다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냥 밀어붙여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법을. 그러니까 사법 체계를 완전히 이제 붕괴시키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이런, 게다가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한미 연합 훈련, 야외 기도 훈련을 대규모로 하느냐 안 하느냐 놓고 한미가 서로 기자들 앞에서 이견을 네. 노출하고, 서해에서 그 훈련, 그 공중 훈련한 것에 대해서 미군이 사과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군이 공개적으로 한밤중에 반박하고, 이런 안보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정말로 심각한 것이지, 이게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게 정말 문제였구나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싸우든 말든 분당하든 말든 사실 이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정말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부 싸움이라고. 이게 얘기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제 공소 취소라는 게 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사건들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1심 사건 지금 5개 재판을 그렇죠. 받다가 중지가 돼 있는데 1심 사건들이 4개 재판은 정도가. 1심에 네. 돼 있고, 그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이 이제 선거법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소 취소 대상이 안 되는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사법개혁 3법이죠. 그래서 대법관 수를 늘리고, 그리고 심지어 4심제까지 가능하도록 네. 이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사법개혁 3법이 아마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킬 것이다.
그래서 사실 모든 국정 자체가 지난 8개월인가요? 8개월 동안에 그 이재명 정부 국정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어떻게든 해소하고 털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네. 방송에서 바로 들어오실 줄 설명을 알았어요.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똑똑한 게 저는 오래 봐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얘기도 많이 들었고 네. 이게 힘으로 이런 현상을 변경시키면은 그 힘을 뺏기고 힘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그 현상 변경은 복구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변이 사실은 본인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앞에다 끌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생각은 제가 듣기로는 많이 들어온 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과거부터 봐온 모습으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는 방법은 대통령으로서 성공하고 성공한 정부가 돼야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잘 그것을 매니지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전원으로. 예. 네. 뭐 굉장히 뭐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를 네. 들어왔고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뭐 들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그럼 대통령을 이걸 자제를 안 시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정치가 또 제가 오래 경험을 해보면 주변에서 하는 걸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막으면 그게 다른 파장을 불러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지지를 뭐 급격하게 뭐 기반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가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또 인정을 해주고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정치를 지금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자면은 네.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 포기를 그렇게 억지로 법무장관까지 나서가지고 왜 그랬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이런 건 정말 국가의 그 사법 체계를 흔드는 헌법을 위반하는 건데 심지어 뭐 검찰의 보안 수사권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미주알 고주알 그건 안 된다 뭐 이렇게 다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없는 건지 잘 그 말씀에 의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대통령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비판의 지점도 설명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장동혁 대표는 완전히 비판받아야 될 거를 아예 거론도 안 이렇게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 조금 다르다, 네. 일부 다르다라는 말에 혹시 이동훈 대표님 아니, 하실 그러니까 말씀 있으면 마무리하고 이제 국민의힘 넘어가겠습니다.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틀겠다는 거 가장 정석적인 뭐 해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이 정권 내에서야 재판이 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본인이 사실 그 임기가 끝나고 나가지고 재판이 다시 시작될 경우에 얼마든지 자기의 그 정치적인 이후를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봐도 자다가 일어나도 이거는 내가 빨리 사법 리스크를 틀어야 되는데라고 이제 대통령 생각하실 것 입장에서 같아요. 생각했을 때.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그런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 맞아요. 네.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 그걸 갖다가 추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진짜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재판중지법 국정안전법 얘기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했죠. 하지 마라고 네, 그랬는데 네. 이번 공소취소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미친 짓이라는 얘기를 비판을 받으면서도 청와대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자기한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지난번에 쌍방울 그 변호사, 전준철 변호사를 갖다가 특검으로 갖다가 추천을 하니까 청와대에서 발끈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이 늘 그 쌍방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다 일어나도 쌍방울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에 지금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사람마다 저는 이해돼요.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시는 네. 방식도 네.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이제 다를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저 없다. 어제 아침에 올린 글이죠. 민주당은 정부 지원에 부족함이 없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무슨 사실은 얘기일까요? 본인 입장에서 말씀대로 공치모가 더
본인과 맞고 본인이 지지해주고 싶은 세력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상 이 정청래 대표를 옹호해주는 글을 올리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게 운영이라는 거예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좀 과도한 쪽도 어느 정도는 자제를 시키는 방식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이게 뭐 정청래 대표를 어느 정도 또 보호해주면서 뭐 견제를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다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대구에서 행보를 시작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지금 속마음은 어떨까요? 결전 임박, 결전 임박 네 글자로 표현해 주셨는데 개봉박두. 개봉박두. 근데 대구에서 시작하는 걸 갖고 혹시 대구를 더 높게 출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대구도 저는 민심을 정확하게 청취하고 느끼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 봐요. 대구가 가장 먼저 궁금해서.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대구의 선택이 있고 부산의 선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논란이 되는 수도권 지역, 네. 저는 이렇게 선택지가 3개 정도라고 보는데,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는 저희 대구를 가면 지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갈 수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 이기는 게 두 번째 선택으로서 의미가 상징성과 의미가 두 번째로 굉장히 강한 곳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산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여론을 좀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정말 가능성이 있고 확인이 된다면 정말 큰 결전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보수의 판도를 완전히 재편할 수 있는 승부수가 네.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임박. 네. 그래서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가서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도 관심이고, 그리고 장도혁 대표가 이제 여기 출연해가지고 한 발언도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3자 구도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승리할 전략을 세우겠다. 그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사실 이제 당대표 입장에서는 네. 무소속 후보가 나오더라도 우리 당 후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죠. 그거 네. 그럼 우리는 좀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말할 수는 이제 없는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로 네, 사실 네. 들리긴 했는데. 저는 하여간 한동훈 전 대표의 마음속에는 네. 대구가 지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모든 것을 이제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는데 첫 대외 행보를 대구를 가고 서문시장을 간다. 네. 이거를 그냥 한번 쭉 둘러볼까? 이럴 리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간에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심중을 제일 그래도 정확하게 대변하는 사람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이제 엊그제 인터뷰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심중이 좀 기울어가는 거 아닌가? 대구 출마 쪽으로. 쪽으로. 예. 출마와 대구 쪽으로. 네, 대구 출마 쪽으로 이제 기울어가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다만 이제 지역구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제일 승산이 있는 곳은 수성갑이로 보이는데 거기는 전례도 있었고 무소속이 네. 당선된. 그러려면 이제 주호영 전 부의장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셔야 되는데 네. 지금 또 하나의 변수는 대구 경북 통합 문제거든요. 그렇죠. 통합 문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시끄럽죠. 네, 그래서 오늘 정청래 대표가 거기 가서 대구 가서 뭐 이제 최고위원회의도 하고 한다고 네. 국민의힘에 대한 그 비판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대구에서 무산되면 지도부는 뭐 했냐. 주호영 의원은 거기 이제 앞장서지는 분이란 말이에요, 통합에.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탈당까지도 하겠다. 안 되면. 강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변수들이 얽혀 있는데, 거기 빼면 이제 달성 이런 데들이 후보군이거든요. 거기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민심의 결이. 그래서 저는 수성이 만약에 비게 되면은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서 좀 이렇게 지금 이제 좀 보는 거 아닌가. 예, 민심도 좀 들어보고. 재보궐 판이 이제 어떻게 짜질지 모르니까. 네. 대구 민심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한 언론 인터뷰 한 거 보면 예전에 그 셀카 찍었던 그 대구 민심이 아닐 거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게 달라졌을 거다라고 예측하던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바닥 정세를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서문시장에 최근에 무슨 찌라시에 돈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문시장 상인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 기대를 갖고 있다. 곧 서울말 쓰시는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장사 많이 물건을 팔아주실 것 같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문시장에 어제 갔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네, 어제 갔고 이제 2박 3일 일정. 그렇죠, 2박 3일 일정입니다. 금요일 날 아마 뭘 이제 서문시장을 찾는 모양인데 어제 딱히 이런 뭐 어떤 메시지를 내지를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제 뭐 일정을 보고 이분이 뭐 대구에 관광을 가셨나? 그러니까 그 계산성당 뭐 이상화 뭐 생각인가요? 네. 그런 게 전부 대구 처음 가면 가는 사람들 가는 이제 관광 코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무슨 관광을 가셨나 이런 정치인이 갔으면은 그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금요일 날 뭐 따로 준비를 했나 그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에 그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갔을 때 그 좀 썰렁했다 내지는 뭐 사람들한테 뭐 방풍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평가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과 비교되는 사진을 하나 찍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네. 버스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서문시장에 모이지 않겠나. 그래서 장동혁과 비교되는 사진을 하나 찍고 거기에서 만족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메시지를 네, 내야 한동훈 된다.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무슨 보수의 진짜 보수 이렇게 자처하면서 보수를 재건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려면은 그런 아젠다가 될 만한 논쟁이 될 만한 화두가 될 만한 지금 얘기를 먼저 던지고 거기에서 민심의 지지를 받는 방식을 택해야지 자꾸 아직까지 팬덤으로부터의 사랑에만 집착을 해가지고는 글쎄요, 제가 봐서는 뭐 다음 보궐선거에도 어디에 나갈지 지금 사실 뭐 고르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그럴 타이밍은 아니고 먼저 어딘가를 정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먼저 던지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뭐 되는 데를 찾아가지고 골라가지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찾아가지고는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는 뭐 굳이 말씀을 하라고 쳐다보신다면 네. 하실 것 같아서 쳐다본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수 네.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최대치를 정하려고 하는 게 피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죽으면은 아예 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상황은 최악만 피하는 거지. 그것이 뭐 쉬운 데 가서 당선을 목적으로 간다면 지금 네. 하신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쉬운 데는 절대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죽을 때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죽을랑 말랑한 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산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수도권이나 뭐 이런 데로 뭐 편한 데를 찾아온다 그러면 그건 죽는 길이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배지는 살아오겠지만 사람은 죽어서 죽은 사람 시체에 배지가 달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대구가 베스트다 우선순위에서. 근데 여기서 죽는다면 글로 가는 거는 또 미련한 짓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 국민의힘 요 얘기 여쭤보고 당에서 이제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동훈 전 대표랑 이제 동행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약간 윤리위 재소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속 인데 뭔가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건 해당 행위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당이 자꾸 이제 징계 국면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 잘라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개헌 저지선도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징계하고 언제까지 잘라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게 뭐 개파 네. 행위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쪽도 개파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반대쪽도 이쪽도 개파 행동하는 건 아니냐. 당권파도? 네, 그래서 그럴 때가 아니다 이제 진짜 90몇 주밖에 아니다.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알겠습니다. 이제 농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동훈 의원님은 누구의 속을 좀 풀어주실까요? 아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계속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네. SNS 정치를 하고 계신데 사실 다 발음 잘 안 되는데 다주택자 좀 다주택자.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뭐 나름대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5월 9일인가요? 5월 9일 맞나요? 5월 9일까지가 그 유예 기간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나가니까 빨리 팔아라라는 의미에서 계속 압박을 했고 그 다주택자가 나름대로 부동산의 어떤 뭐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제 농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농지를. 근데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문제 물론 뭐 농지를 갖다가 투기용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게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그 심각한 원인인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과문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 문제를 또 갑자기 거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경자유전 얘기하고 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말씀을 하실 때는 네. 나름대로 사회적 파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전선을 갖다가 넓히셔가지고, 지금 부동산, 농지 얘기를 해가지고, 뭘 농지 팔아라. 이게, 지금 사실 부동산 문제는 지금 큰 원인은 지금 서울의 어떤 상급지 중심, 강남이나 이건 뭐 한강벨트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워낙 그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똘똘한 채로 지금 몰려가가지고 그게 풍선효과처럼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네.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데 그런 근원에 근원을 갖다가 그 천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다주택자에서 조금 이제 효과를 봤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또 농지 문제를 가지고 뭐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부동산 정치, SNS 정치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쓰시길래요. 저희 굉장히 네. 심각한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네. 발언은 자 첫째 내가 그 얘기했더니 공산당이라고 뭐 하더라라 하면서 뭐 이승만도 빨갱이냐? 공산당이라고 누가 했습니까? 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뭐 이런 뭐를 누가 유튜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책임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막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농지개혁까지 끌어왔거든요. 네, 둘째, 경자유전이 맞아요. 이건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요. 네. 농지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자유전 어기고 농지법 계속 위반한 사례들 최근 몇 년 동안 찾아보면 다 민주당입니다. 2021년에 국민권익위가 조사해가지고 민주당이 스스로 자당 의원 5명의 이름을 그중에 있는 사람 발표하고 탈당 권고까지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그 강원지사 나간다는 우상호 의원도 있었고요. 그 당시 현재 제주지사 오영훈 의원도 그 이름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내각의 장관 중에 네. 몇 명입니까? 구윤철 부총리, 한성숙 중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이 사람들이 다 농지법 위반 의혹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먼저 강제 매각하라고 명령을 해야지 네.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세 번째, 토지개혁은요. 이거는 우리가 식민통치에서 이제 해방돼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 당시 우리 국민의 70%가 농민이고요. 13%밖에 자당농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지주들의 땅을 유상으로 사들인 거예요, 국가가. 공짜 그 강제 몰수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농민들한테 나눠주고 그거를 5년에 걸쳐서 분할 상환해서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국가의 그 경제 체계를 세우고 내 땅이 생기니까 그 농민들이 불과 몇 달 뒤에 터진 6.25 전쟁에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겁니다. 이런 조치를 왜 여기다 갖다 전혀 연관성도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토지개혁은 부동산 시장 해결하는 게 토지개혁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집 공급해서 해야 되는 게 지금으로 보면 토지 개혁을 하는 건데 그건 안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그러면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고. 근데 왜 거기다 이걸 갖다 붙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네. 좀 균형으로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지나도 해야 하는 시간이죠. 네. 얘기를 안 할 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하셔도 채널 A를 됩니다. 위해서도 네. 그렇고 충분히 하십시오.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제가 이제 죄송한 분은 한 분 이제 조홍천 선배님한테만 네. 좀 하나 교수님은 말씀을 기다리고 드리고 계십니다. 네.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으로서 지금 주택이나 농지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요.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팔러스 믹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걸 금융과 주식시장 쪽으로 투자금융이죠. 투자금융과 주식시장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전체적인 포석을 가지고 여기저기를 치면서 주식시장 부분을 강화하는 거예요. 지금 자사주 매각이라든가 배당 성향의 상승이라는 거는 돈이 지금 부동산으로 75% 이렇게 가면 국가의 돈이 가면 안 된다. 이 돈이 일로 돌아와야 되는데 투자금융이나 주식시장으로 돌아와도 여기에 머무를 요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가겠죠. 다시 부동산, 이게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 네, 사는 네, 쪽으로 네.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반적인, 그러니까 눌러야 될 때는 좀 눌러주는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돈이 갈 곳은 탄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라고 시청자분들께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코스피 네. 6천은 제 뭐 좋은데요. 네. 지금 비투가 2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12조 원 다 팔고 나갔고요. 취업은 안 되고 장사는 안 된다고 하고 곳곳이 난리인데 물가는 오르고 주식시장만 좋으니까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이제 그쪽으로 돈 더 보내야 된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릴 게 또 있지만 네. 네, 일단 다음 시간에 네, 코스피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더 깊게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속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